자, 전 시간에는 자바가 제공해주는 예외라는 건 프로그램 컴파일하면서 생기는 오류든지 실행 중에 생기는 오류든지 간에 이제 그런 걸 총칭해서 우리가 예외라고 하는데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자바는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예외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일반 예외하고 실행 예외, 실행 런타임 익셉션하고 그냥 제너럴한 그냥 익셉션 두 가지 나누는데 어쨌든 간에 런타임 익셉션도 익셉션을 상속받아서 만들고 내가 이 예외 그리고 이제 이 예외가 런타임이냐 아니면 일반 컴파일 예외냐 하는 거는 이제 결정되면은 런타임을 상속받은 거는 이제 실행 중에 발생한 예외고 익셉션 일반 예외 익셉션을 상속받으면 런타임이 될 수도 있고 컴파일 오류도 될 수 있죠. 그래갖고 그런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구문 이제 신텍스가 어떻게 되냐면 try하고 catch하고 finally 문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이 try 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atch 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finally 문이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 try 문은 이제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 즉 입출력을 처리한다든지 네트워크를 액세스한다든지 이럴 경우 그다음에 배열을 액세스한다든지 이럴 때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트라이 블락에다가 이걸 이제 트라이 블락인데 트라이 블락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시에 그 예외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그 코드를 캐치문에다 집어넣어주고 캐치에는 매개 변수를 집어넣어준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보통 이게 특정 익셉션 해주고 이제 매개 변수 이름은 2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타입은 어떤 예외냐에 대해서 그 예외를 여기다 나열해 주는 거죠.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처리되면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ry, catch, finally 요게 이제 자바가 제공해주는 예외 처리 문법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try 문에다가 예외가 여기서 어딘가 발생을 하면 catch 문으로 가서 그 예외 처리를 해주고 finally로 갑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 안 했다, 다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면 catch 문은 건너뛰고 직접 finally 문으로 가서 finally 문은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되는 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해야 될 문이 필요 없다 그러면 finally 문은 생략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try catch finally 문이 있는데 이런 catch 문에 이제 예외를 낙성해주고 할 때 이런 근데 여러 개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try 문에다 어떤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 익셉션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익셉션 두 개 이상의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해서 멀티 캐치와 다중 캐치가 있었죠. 이제 다중 캐치는 두 개 이상의 예외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캐치문을 각각의 예외에 대해서 캐치문을 여러 개 쓰는 것을 우리가 다중 캐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 캐치문에서 여러 개의 익셉션을 처리해 주겠다면 오화 표시를 해가지고 캐치문 하나에서 여러 개의 익셉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멀티 캐치라고 그랬죠. 자, 그럴 때 특히 이제 다중 캐치문을 적을 때는 익셉션이 이제 런타임 익셉션, 일반 컴파일 익셉션이 있을 때 익셉션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익셉션을 맨 나중에 적어라 그랬죠. 가능하면 작은 가위 클래스에 있는 익셉션부터 먼저 나열해 준 다음에 갈수록 높은 이제 상위에 있는 익셉션 클래스를 캐치문을 적어주라고. 왜냐하면 적어준 순서대로 캐치문이 작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발생한 캐치문에 따라서 실행을 합니다. 처음에 캐치문을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최상위 클래스 만약 익셉션 같은 게 들어있다면 모든 익셉션에 대해서 그냥 첫 번째 캐치문을 실행하고 끝나기 때문에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익셉션 처리문은 가능한 한
밑에 두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파이널리 문에는 보통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try 문에서 이제 뭐 파일을 다룬다든지 뭐 네트워크를 다룬다든지 이제 이렇게 될 경우 끝나고 나면 파일 같은 걸 오픈 쓰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닫아주는 거를 이제 파이널리 문에다가 보통 해주죠. 근데 이제 닫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파이널리 문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라이 문 같은 데서 사용하는 리소스, 파일이 됐던 네트워크이 됐던 입출력이 됐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오픈되어 있는 것에 그 사용하는 것을 맨 마지막 파이널 리문에서 닫아주는. 그래서 이런 파이널 리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는 리소스 사용된 걸 닫아주는 것을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게 귀찮다 그럴 경우에 자동 리소스 닫기라는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이 자동 리소스 닫기라는 게 뭐냐면 그 아까 트라이문 같은 데서 그 파일을 입출력한다든지 네트워크 입출력한다든지 뭐 다른 또 입출력 장치 같은 걸 사용할 때 그 익셉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익셉션이 발생하든 안 하든 사용했던 모든 리소스는 닫아줘야 됩니다. 발생했든 안 했든 간에. 그래서 이런 리소스 객체들을 해당 객체에 대한 클로즈 문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try with 리소스 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용한 리소스들을 일반적으로 파이널리 블록에서 클로즈 해줍니다. 클로즈 해주거든요. 이런 try with 리소스 문이라고 하면 여러분 try with 리소스에서 이렇게 with 리소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지 않고 그 의미가 리소스를 가지고 try 한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그 문법적인 형태는 이 try 문의 소괄호를 사용해서 그 리소스 오류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리소스를 그 리소스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요 try하고 소괄호 속에 다 기록해 줍니다. 거기다 명령어를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요 소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해준다는 형태입니다. 그 이제 예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리소스 객체는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클로즈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 그 오토 클로즈오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파일이라는 것은 오토 클로즈오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그 파일 객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 구현하고 있어요. 이런 리소스들은. 그래서 이 오토 클로즈오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try with 리소스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알아두라는 얘기죠.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리소스 자료형 뭐 파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그 리소스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 그다음에 그거를 초기 객체화 시키는 거죠. 생성하는 거죠. 또 두 개 이상이 되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가지고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파일 인풋 스트림 이제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파일 쪽에 대해서 뭐 좀 앞에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다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이 file.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자바에서는 이제 이 파일을 다룰 때는 스트림으로 다룹니다. 요거 이제 추후에 이제 한번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 읽어드릴 때는 인풋 스트림 여기다가 파일에다 적을 때는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이제 객체가 있습니다. 그런 클래스가 있는데 그런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요거를 file.txt에다가 연결시켜서 이 스트리밍은 일종의 그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데이터가 흘러가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런 file.txt가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가 읽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객체를 생성해서 FIS라는 요게 이제 FIS가 가르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파일을 읽다 보면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디스크가 잘못돼서 파일이 오픈되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뭔가 이거 오류 처리 IO 익셉션이죠. IO 익셉션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뭔가 처리를 해주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발생하든 안 하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든 일로 가든 간에 이 FIS가 널이 아니라면 즉
지금 현재 인풋 스트림 객체가 생성돼서 FIS가 현재 가르치고 있다면 이런 거죠. 즉 널 객체가 아니라면, 널이라는 건 참조 객체가 있는데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참조 객체는 널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널이 아니라는 얘기는 뭔가 객체를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걸 클로즈 시켜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클로즈도 파일을 또 다루는 거기 때문에 try 캐치문으로 또 다룹니다. 이렇게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파일을 다룬다든지 네트워크를 다룬다든지 입출력 장치를 다루고자 할 때는. 근데 이거를 그 try with resource문을 사용하게 되면 요거 파일 객체를 만드는 거를 try 그 문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소괄호로 해가지고. 그래서 try 해가지고 file input stream fis new file input stream하고 이걸 이제 집어넣어주면 이걸 우리가 try with resource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 try with resource가 되면 나중에 요 finally 문에다가 요 finally 문에 이걸 안 해줘도 finally 문에다가 저렇게 클로즈를 안 해줘도 클로즈 문이 없어도 자동으로 클로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렇게 그 리소스를 사용할 때는 그 리소스에 대해서 그 try with resource 문을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복수계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사용해서 연결시켜서 try with resource 문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그 대신 얘는 파이널리 문에다가 뭐 클로즈하고 할 필요가 없죠. 주로 이제 이럴 때는 파이널리 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자바가 지원해주는 예외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이고, 이제 뭐냐면 꼭 자바가 지원해주지 않는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용자 정의하는 예외인데, 사용자 정의하는 예외에 대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어떤 때 발생하냐면 앱에 따라 달라요. 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따라서 자바가 지원해주지 않는 예외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가 지원해주는 것은 모든 앱에 대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지, 앱에 따라서 특정적으로 그 앱에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익셉션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죠.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그 어떤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돈을 예금하고 그 출금하는 그런 중에서 돈이 예금액이 적은데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출금하려면 잔고 부족이 돼서 예외가 오류가 발생해 버리죠.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어카운팅 만드는 객체에 따라서 앱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지 일반 앱에 다른 앱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앱에 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사용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사용자가 자기가 프로그래머가 예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자가 정의하는 예외도 이렇게 컴파일러가 체크하는 일반 예외, 즉 여기서 그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try 캐치문으로 작성해라 하는 것을 컴파일러가 체크해주는 걸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런타임 exception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런타임 exception을 하려면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일반 컴파일러가 제공해주는 걸로 하면 그냥 exception만 그 받든지 아니면 그 해당 예외만 그 상속받으면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예외로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exception을 상속받고 그 런타임 exception을 하려면 런타임 exception이라는 그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예외 exception 클래스 이름은 뭐뭐뭐 exception으로 끝나는 게 좋다. 익셉션을 한 그래야만 이게 익셉션 클래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뭐점 뭐뭐뭐 익셉션 이렇게 끝내줘라는 얘기예요.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예외 클래스는 필드나 생성자, 메소드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생성자만 선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거. 일반 메소드도 이제 포함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필요시에는 이제 그 나중에 보면 예외가 있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에서. 그리고 이제 보통 두 개의 생성자를 만든다. 자, 기본 생성자, 즉 무인수 생성자, 인수가 없는 경우 무인수 생성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슈퍼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여 거기다가 메시지를 떠넘겨주기 위한 메시지만 넘겨줘요. 그래서 메시지 스트링 타입을 매개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예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생성자 사용자가 만드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예외 클래스는 뭐뭐뭐 exception 이렇게 이름을 가져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exception에서 상속을 받든지 런타임 exception에서 상속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죠. 두 개 다 상속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컴파일러 예외, 컴파일에서 처리해주는 예외에다 그러면 exception을 상속받고, 실행 중 발생하는 예외로 하겠다 그러면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생성자는 반드시 넣어줘라. 그래서 무인수 생성자하고 하나는 이 스트링을 넣어서 슈퍼 클래스한테 메시지를 넘기는 거죠. 슈퍼 클래스가 가지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이 슈퍼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우리가 어카운트 계정에서 balance insufficient exception, 이게 뭐냐면 이제 잔고 부족이죠. balance라는 게 잔고니까 잔고가 충분치 않다라는 exception을 해서 extends exception, 이거 컴파일러가 처리하겠다는 거죠. 일반 예외로. 그러면 이제 요 두 개가 balance insufficient exception, balance insufficient exception에서 얘는 무인수 생성자, 얘는 스트링 메시지를 가지는 생성자에서 슈퍼 클래스에 있는 걸 호출해서 쓰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외를 이제 시켜야 돼요. 그 어떤 잔고 부족이다. 잔고 부족이네. 그러면 이제 예외를 발생시켜야죠. 그때에 가서는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는 이제 방법을 이제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예외 exception 클래스를 이제 프로그래머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은 그 예외를 이제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throw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 throws가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 throws는 이 발생하는 예외를 내가 처리하지, 내 메소드에서 처리하지 않고 나를 호출한 곳에서 처리해라 하고 그쪽으로 떠넘긴다는 예외 떠넘기기라는 개념이었죠. throws는. 근데 이제 s를 뺀 거, throw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됐다라고. 그래서 thro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쓰느냐면 throw하고 new하고 예외 객체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만든 그 예외 클래스를 에 대한 객체를 XX exception, 여러분이 만든 예외 클래스죠. 그걸 이제 new 해가지고 그 예외 객체를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 생성시켜주는 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뭐 생성자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무인수 생성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는 인자를 갖는 그 인수를 갖는 그 생성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void method 해가지고 이 throws 이건 이제 떠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exception을 떠넘기겠다. 내가 처리 안 하겠다. 그래갖고 그 예외를 얘가 발생시키면 이제 요 예외를 처리는 콜한 데서 해라는 얘기죠. 얘는 이제 예외를 발생시키겠다. 그래서 요 메소드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new throw하고 new하고 exception하고 이제 요걸 쓰겠다. 스트링 타입의 메시지를 매개 변수 인수로 넣어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얘를 요 메소드를 호출한 블록은 다음과 같은 try catch 블록을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try 해갖고 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겠죠.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생하면은 요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 이제 처리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그 balance insufficient exception이라는 예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었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아까 봤던 거, 요 public class balance insufficient exception에서 extends exception 컴파일에서 처리하겠다 해서 요 두 개의 생성자를 넣어서 슈퍼를 호출했죠. 그러면은 이제 요 클래스 어카운트라는 클래스에서는 이제 잔고라는 이제 필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생성자, 그 다음에 get balance 잔고를 얼마인지 얻어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포짓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디포짓은
이 돈을 집어넣으면은 money라는 돈을 집어넣으면은 현재 잔고와 money를 더해서 다시 잔고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메소드죠. 그래서 이제 출금하는 거 withdraw 요게 이제 그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요만큼 돈을 출금하겠다. 그러면 이제 잔고 부족 때문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외를 throws balanced insufficient exception이라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withdraw를 호출한 놈이 처리해라 하면서 넣어 떠넘기죠. 그래서 얘는 예외만 발생시켜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발생하면은 그 얘를 호출한 쪽에 캐치문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이제 요 돈을 빼야겠는데 잔고가 이 내가 지금 빼고자 하는 돈보다 작으면 이제 잔고 부족 때문에 못 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외를 발생시켜라 이거죠. 그래서 new하고 balance insufficient exception 해가지고 이제 스트링 메시지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잔고 부족해갖고 많이 빼 머니 돈에서 밸런스 뺀 거 이게 음수가 나오겠죠. 그 돈을 빼주고 아니면은 이 밸런스가 머니 이상이면 그냥 밸런스 업데이트 시키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았을 때 그 이제 그러면 요 withdraw를 호출하는 이제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카운트 테스트에서 보면은 메인 메소드에서는 어카운트 객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10,000원을 디포짓 했어요. 그 객체에서 요 디포짓이란 어카운트 객체에서 요 디포짓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그 예금을 했죠. 자 그다음 그리고서 예금액은 이제 get balance 하면은 이제 잔고를 얻어내겠죠. 여기서 이제 요 get balan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잔고를 얻어서 출력해 주겠죠. 그래서 예금액은 얼마 하고 이제 10,000원을 디포짓 찍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금을 하는 거예요. withdraw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그 withdraw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아까 거기서 그 떠넘겼으니까 얘를 호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트라이문에다 이걸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30,000원을 출금하겠다 하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withdraw를 호출하니까 요 30,000원이 잔고보다 작으니까 balance insufficient exception 할이라는 그 예외 객체 예외가 발생하겠죠. 이제 발생하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그 메시지를 넘겼죠. 요 메시지 찍어주라. 그럴 때 이제 그 요 예외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message라는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보통 예외 객체 그 이게 exception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exception이란 그 클래스는 다 요 get message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호출해 주면은 요 아까 그 적어준 요 잔고 부족 해가지고 요하고 메시지 많이하고 찍는 요게 이제 요 get message에서 요 메시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텝 프린트아웃해서 메시지를 찍어대면은 잔고 부족 해가지고 20,000원 모자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get 메시지를 이걸 하기 싫으면은 여러분이 그냥 그 아까 이걸 하기 싫으면 아까 생성할 때 요걸 생성할 때 그냥 무인수 생성자로 생성을 해주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프린트 시스템 아웃.println 해가지고 잔고 부족 해가지고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 대신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잔고 부족만 그냥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무인수 생성자로 만들었을 때는 그래갖고 근데 이제 메시지를 내서 슈퍼 쪽으로 보냈으면 요 get 메시지 요게 이제 그 exception 클래스에서 갖고 있는 메시지랑 get 메시지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호출해주면 그 스트링을 갖고 그냥 메시지에다 넘겨줍니다. 그럼 그걸 해주고 그리고 나서 println 해가지고 print stack trace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요 print stack trace라는 거는 이 예외 발생이 어디서 발생했고 어디서 처리했다라는 예외 발생의 과정을 추적해 줍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해주면 요게 막 이제 어디서 예외 발생했고 그 예외 처리 어디서 일어났다는 요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예외 처리해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앱마다 다르게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앱마다 다를 때는 자바가 지원해주지 않는 그런 예외인 경우는 그 프로그래머가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생시켜 주면 돼요. 필요시에 따라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